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과 함께하는 청년북러닝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북러닝에서 정직함의 힘, 바로 이 정직함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직함, 영어로는 honesty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인류 최대의 생존력은 이 정직과 이타성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정말? 아니, 싸움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남을 훨씬 더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경쟁력으로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인류 역사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결국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리고 그런 존재들은 정직하고 이타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개체들 혹은 다른 존재들과 공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그저 윤리적인 측면 혹은 도덕의 한 요소라고 본다는 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인간의 중요한 측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직함, 그리고 그 정직함을 만들어내는 이타성, 왜 우리가 21세기 혹은 그 이후의 세기까지도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되는 가장 강한 요소이자 역량인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있죠. 이 스티븐 핑커는 심리학자, 철학자, 인류학자, 심지어 생물학자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학제적인,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을 통섭하고 있는 융합적인 학자의 최고로 가장 좋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의 존경과 심지어 부러움과 그 외에 다양한 찬사를 받는 이 스티븐 핑커는 그의 최근작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우리말로 우리 본성의 착한 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는 인류 역사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정말? 아니,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살인과 그에 준하는 범죄가 있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요, 타살률,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즉 남을 죽이는 범죄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인구 10만 명당 수백 명이 타살됐고요, 훨씬 더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인구 10만 명당 거의 2, 3천 명이 타살당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타살률, 즉 남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 비율은 1년에 10만 명당 1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타살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우리 인간이 더 착해져서? 우리의 본성이 더 좋아져서?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호모 사피엔스, 즉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생명체 중에 포유류의 특징인 여러 가지 공격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븐 핑커를 비롯한 다양한 석학들의 추정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한결같죠.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와 달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며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민주주의의 프레임 내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물론 수백 년 후에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을 해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공존하며, 그리고 그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량 학살과 무한 폭력을 막아내는 이 가르침과 교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사한 민주주의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무한 폭력과 대량 학살을 막아내는 그 가장 기저에는 이 민주주의가 무엇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측면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인간의 진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생물학자들이 바로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인간의 눈이죠. 자, 인간의 눈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한데? 자,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포유류의 눈을 보면 우리 인간의 눈이 그 생명체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실 수가 있죠. 다른 동물들은 눈에 흰자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흰자위의 면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눈은요, 싸울 때는 불리한 눈입니다. 왜?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원시 수렵 상태라면 그래서 남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그들과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경쟁할 때 더 불리한 이런 눈을 왜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오히려 더 흰자위를 넓히고 내 의도나 내 패를 잘 보여줄 수밖에 없는 눈으로 진화를 시켰을까요? 바로 내 눈을 잘 들여다보게 함으로 인해서 내 패를 잘 보여준다, 즉 의도를 잘 전해준다, 즉 솔직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협동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절묘한 진화의 발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싸울 때는 오히려 불리한 눈을 가지지만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하는, 즉 투명하게 나를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모든 동물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수십만,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이 모여 사는 약속이 가능한 사회, 그리고 안전을 서로 보장하며 내 뜻이나 내 의도를 투명하게 상대방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직함은요, 심리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질문 하나를 같이 공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직함은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타고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유전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유전된 것들을 조금 더 학술적인 표현으로 심리학과 생물학에서는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인 게 성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격은 계속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사실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개방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그리고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이런 5가지의 축들에 해당하는 성격들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격을 바꾼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격은 바뀌기 힘들고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성품은 바뀐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성격과 성품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예민하다, 이런 측면들이죠. 하지만 성품은 그 성격 위에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남들과 협동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센스가 바로 성품이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같은 성격이라도 내가 이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투명하게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잘 공존하고 협동할 수 있다면 내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 성격의 단점만 보여주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기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정직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성숙한 삶, 그리고 그걸 전혀 하지 못해서 자기 성격의 단점만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렵게 살아가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 자기도 처벌받는 삶을 미성숙한 삶이라고 하죠. 그러니 성격은 사실은 상당 부분 타고나지만 우리가 이 정직한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남들과 공존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함은 성격임과 동시에 후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길러지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 삶의 지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하다는 정직함,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혹은 생존과 도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정말 될까요? 정직하다는 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도 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너무 쉽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자, 그리고 이걸 갖지 않게 되면, 이걸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따르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출판됐던 다양한 심리학 중에 단연 백미인 책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심리학자 이기범 교수의 H팩터의 심리학입니다. 자, 팩터는 요인이죠. 이 H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honesty, 정직함이라고 하는 요인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든 연구들의 결집체이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아주 준엄하게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바로 심리학 서적이죠. 자, 이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는요, 어찌 보면 다소 우연하게도 이 honesty, 즉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성격의 큰 5가지의 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주위의 수많은 심리학자들 중에 가장 정직한 이 이기범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서 혼란감에 빠졌던 거예요. 개방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생존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답은 없죠.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오래 버틴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개방성과 보수성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근면성실성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 인간의 5가지의 중요한 축으로 사람의 성격 5가지를 놓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생존과 경쟁, 심지어 수많은 성공에 유리한 것이다에 대한 연구는요, 말 그대로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이럴 때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스위치를 돌리는 결정적 변인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변인, 즉 요인을 H팩터로 놓는 겁니다. 정직함으로 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의 수많은 연구들을 다시 정직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놓고 보면 바로 그 설명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면 이 질문을 뒤집으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사회적으로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남들에 의해서 축출되거나 아니면 버림받기 쉬운가를 보면 바로 그 반대의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바로 정직함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이 정직함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모략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지구상과 우리 인간의 시스템에서 배제해 나가고 속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멸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좀 더 가까운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어떤 성격을 가지든 이 정직함이 떨어지면 우리가 사회에서 빨리 제거해야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회사로 혹은 기업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성적인 사람이 정직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모략적이 되겠죠.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이 정직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간질을 일삼겠죠. 그러니까 내성적이나 외향적이나와 무관하게 정직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무언가 조직에 문제가 생기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알게 되면 나한테 가까이 오거나 우리 부서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오면 뭔가 낯뜨지 않아 합니다. 자꾸 멀어지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이다. 조금 문을 닫는 스타일이거나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느 쪽도 자기가 일을 잘할 수가 있고 자기 장점이 있는데 정직함이 떨어지면 이제 아주 안 좋은 단점이 나옵니다. 폐쇄적인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 온갖 종류의 음모를 만들어내면서요.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간신배요, 아첨꾼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러니 음모를 많이 만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첨을 많이 하는 사람 모두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사회나 우리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되겠죠. 자, 심지어는 성실하와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무조건 성실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도 정직함이 떨어지면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장점이 아닌 단점만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선 정직함이 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정직함이 떨어진 사람이 바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음모론자나 모략질하는 사람이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첨꾼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 사회로부터 정말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내쫓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총 4가지의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면요. 착하든 착하지 않든 나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능력 있고 못된 인간이죠. 그러면 나 혹은 우리 가정 혹은 우리 사회에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팩터의 심리학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국 맨 마지막에 어떻게 가장 비참하게 버려지고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사회로부터 버려지는가를 끝까지 추적해서 보여주는, 사실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서사시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 그리고 그의 H팩터의 심리학, 이 책의 저자인 이기범 교수와 제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나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 교수님, 어떤 책을 예전에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H팩터의 심리학을 쓰시기 전에 어떤 책으로부터 영감을 얻으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랬더니 이기범 교수님이 주저없이 거론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Evolution and Ethics, 진화와 윤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진화, 우리 인류 역사의 수많은 긴 시간의 흐름이죠. 그런데 윤리의 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이 진화와 윤리에 보면 정말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검투사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검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검투사는 전투 능력, 남을 해칠 수 있는 능력, 힘, 파워,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그 검투사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게 검투사죠. 그리고 그 검투사들의 대부분은 후손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조상님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1000년 전, 2000년 전, 만년 전에 존재하셨던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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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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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들은 검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긴 생명을 가졌던 거죠. 바로 가장 강하지만 남들을 공격하는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검투사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쓸쓸히
20대,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사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던 혹은 심지어 입장하지 못했던 평범한 소시민들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님들처럼 자손을 남기는 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타적이고 그로 인해서 윤리적인 개체를 가장 생존 확률을 높게 만드는 법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멸종시키지 않고 보존을 시켰던 겁니다. 이 생존에 준엄한 법칙을 알면서도 우리는 부정직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아야 될까요? 혹은 기만을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가장 나의 생존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채택되는 제일 중요한 역량이자 요인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생존의 가장 큰 힘은 경쟁력보다 정직함과 그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타성이라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생존력인 정직함과 이타성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북돋아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자, 새치기 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줄을 제대로 서 있으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새치기 하면 10분 만에 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 정직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겠죠. 즉,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바쁘게 사는 게 그래서 안 좋아요. 나 바빠라고 하면 반드시 정직함을 훼손시키고 싶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자기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결국은 2차, 3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결국 오거든요. 바쁘게 사는 삶,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제 얘기네요.